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그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해서 일이 많으셔가지고 좀 얼굴이 초췌해져가는 느낌이 안 드네요. 얼굴이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또 바로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질의해주신 많은 질문 중에서 또 가장 또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한번 또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법률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분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주장 중에 하나가, 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주장을 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일반 분들이랑 만약에 어떤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서면으로 즉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적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람과 약속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계약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벌 여부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도 근로계약서를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고 예.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당연히 그래도 근로 기준법을 인정받는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네요. 그럼 결국은 이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아까 있다고 했는데, 이걸 도대체 그러면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받는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왜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3, 40년 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관계가 좋을 때는, 친구가 돈을 잘 버니까 내가 너한테 매달 300만 원씩 줄게, 내 밑에서 일해,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친구 밑에서 300만 원을 받고 일한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매달 20일에 갑자기 그 친구가 와서 나한테 말합니다. 자, 200 줄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300으로 주기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친구 무슨 소리야? 근거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제가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까 300을 받을 수도 있고 200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를 봤을 때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득 이런 질문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는데, 근로계약서를 그러면 작성하지 만약에 않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다 녹음했다면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녹음도 괜찮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작성하는 건데, 녹음을 통해서 근거만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만 제시하고 서로가 듣는다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면 법적 분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용자는 처벌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 어떠한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저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돈이죠. 돈을 명백하게 적으셔야 되고, 근로기간도 중요할 겁니다. 근로기간도 명확하게 적으셔야 되고, 근로시간도 명확하게, 그리고 부서, 그리고 그 근무 장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자와 어쨌든 간에 상의를 해서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근로계약서라고 치시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셔가지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뺄 부분은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를 아까 마음대로 좀 써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쓰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이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근로자와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흔히 주장하십니다. 그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왜 규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왜 규정을 했을까요? 이 법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이 만약에 300이라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상대방 근로자와 200만 원을 체결했으면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차익인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법의 취지에 몰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이 우선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근로기준법 내용에 반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그 근로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 중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의 일부에 한해서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번 이렇게 변호사님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전 정말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엔 이 근로계약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신 최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